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원채연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토마토 50만 엄청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작하는 뉴스 인사이다 복잡한 출근길에 전철 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요샌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에 정치 관련 프로만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뉴스토마토 특종기사 김건희 총선 개입 정말 쇼킹하고 시원했습니다. 보다 더 통쾌하고 짜릿한 후속 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망가져가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해보며 늘 일상처럼 뉴스토마토 곁에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주윤의 뉴스 인사이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만. 자, 우리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고 지금 50만 손편지 도착해서 오늘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독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네요. 네, 내일인 24일 만찬에는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3명의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아하.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요청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배석자 없이 소통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여야의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는 만큼 만약에 독대가 성사될 경우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독대에서는 그야말로 의제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둘의 만남은 의제보다는 좀 소통 방식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나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취임 2달 되는 날입니다. 대표로서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취임 2달, 한동훈 대표의 취임 2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로 선출됐던 한동훈 대표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게 주된 평가입니다.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당대회 직후에 한 대표의 호감도는 29.5%였지만 9월 10일에는 20.7%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물론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하고 또 의대 증원 유예를 언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이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구도 여야 간 강대간 대치 정국으로 인해서 전혀 속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 수용 여부와 이번 당 지도부 만찬이 한 대표에게는 일종의 국면 전환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당내 의견 어떻게 모을지 한 대표의 리더십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요청에 대통령실 일단 반응은 뭐 미지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하고 마주쳤을 그 모습 별다른 또 반응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예.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만찬에 별도의 순서가 달리는 게 중요하냐라면서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또 어제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또 1분 남짓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악수를 했지만 한 대표와는 짧은 악수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또 귀국 후에도 독대 요청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아직까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독대 수락을 두고 좀 셈법이 복잡할 텐데요. 독대를 거절하면 또다시 윤한 갈등이 좀 부각될 수 있지만 독대 시 또 빠지지 않을 의제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또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좀 언론에 이미 공개돼 있는 만큼 이 언론에 공개된 데에서도 대통령실은 불편함을 비치고 있어서 독대 성사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 22일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요. 순방 성과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어제 2박 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정상 차원의 총력 지원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으로 끌어올린 점은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코와 고속철도,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범위로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또 기대하고 목표로 했던 원전 수주 계약 확정이라는 이 구체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계약을 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네, 확정짓지 정확하게.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순방 이후에 체코 측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고 느꼈다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닌 건데요. 또 이번 원전 수주가 저가 수주라는 논란에 이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지적 재산권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었는데 그렇죠. 해당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한겨레 사설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을 좀 했는데요. 사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팀 체코코리아, 체코리아를 만들어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자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면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과도한 기대를 심으면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실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현안들 또 마주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안들, 최생명 특검법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거부권 행사를 또 할까요? 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입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인데요. 대통령실은 김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은 이번 김여사 특검법에 추가된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네.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4일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 특검법
선거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인데요. 다만 친한계 의원들의 중심으로는 당내에서도 또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또 광폭 행보를 좀 자제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번에 좀 대놓고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효영님께서 기자 참 전달력 좋다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예. 자, 배동호님도 우리 저전주 기자님 이렇게 이쁜 기자님 나왔는데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라고 저희랑 똑같은 얘기를 또 주셨고요. 많은 분들도 오셨어요. 저희 50만 이제 54만에 가깝게 됐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렇게 생방송 중에 봐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그말리온님, 오경수님, 이프로님, 박박다라님, 또 그리고 종현임님, 왕자어린님, 또 이창근님, 서연아님, 오경수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체코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방 갔는데 예전에 엑스포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많은 글들 주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가드님도 정말 딕션이 매우 좋아요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방송 중 댓글이 저희한테는 힘이 됩니다. 맞죠, 기자님? 맞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토마토 단독 보도가 지난 보도 이후에 금요일 날부터 계속 방송사에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어요. 먼저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 문제되는 사람입니다. 또 명태균 씨 두 사람의 돈 거래 정황 이게 후속 보도가 됐네요. 네,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주요 네. 방송사들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좀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파로 공천 개입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JTBC는 지난 20일 금요일이죠.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아하.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돈이 건너간 시점이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2달 뒤인데요. 같은 날 MBC도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 MBC는 이날 앵커 멘트를 통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준 거라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물으면서 공천 거래 정황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네. 한편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빌려준 돈 6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냐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일 뿐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다만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약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SBS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공천해달라 이런 요청했다는 내용이라고요? 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 A씨는 공천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성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당시 하위 10%로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옮겨갈 테니까 공천을 해달라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관위원 B씨도 김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주지 않으면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열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 요구는 당시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철규 의원은 그런 적 없다라고서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도는 보지 못했지만 잡음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선도 붙이지 않고 컷오프 시켰다. 그래서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또 오늘 밤 9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대통령실 녹취록 공개를 좀 예고를 한 만큼 네. 향후 파장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내용은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하고 또 다른 경로로 이제 아마 나오는 보도로 생각이 들고 오늘 밤 9시에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후속 보도도 이제 2탄, 3탄 나올 거니까 그것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것 때문에 여권에 또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는 진통도 되고 있고 뭐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당 내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차례 이제 리스크로 떠올랐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행보에 나서고 또 여기에 더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부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 사태를 야당에 엄청난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에서는 김 여사 공개 사과, 행보 자제,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대통령실이 마이동풍이라는 게 문제라면서 그런 조치를 안 하면 야당에서 계속 공격받는다 이렇게 여권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다음 달에 국정감사 일정이 있는 만큼 국정감사예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증폭될 거란 우려도 분출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요즘 좀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이 이탈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이슈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아마 진통,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고맙습니다. 딕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등등으로 이를 치열한 전국 주도권 다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걸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뭐 뉴스토마토에서도 보도했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민주당 편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 최근에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아무래도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민주당은 이제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여권 인사분들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익명을 요구 당연히 하셨지만 네.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그렇죠. 예. 답답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오랜 기간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벽을 못 넘고 있다라는 판단을 여당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뭐 이쪽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도 여당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벽이 딱 생겨버리니까 딱 걸리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이 이번에도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 단행되겠지만 이게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야당의 정치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네. 이제 어쩔 수 뭐 손쓸 도리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거고, 거부권을 쓰게 되면 또 이 어떤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체코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체코에서 또 뭘 드셨어요? 전혀 예? 예? 우리 그 저기 파벨 우리 체코 파벨 대통령? 예. 대통령이 예. 저기 61년생.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에요. 아이,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아니, 나이 중요하죠. 아, 아니,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저기 중요합니다. 한 잔 딱 60년생. 해가지고 예. 하니까 우리 또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박 4일간의 그 두코바니 그 원전 수주를 이거는 사실상 확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아닌가 팀 코리아의 저력을 확인했다. 확정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다라는 거를 잠깐만 전화가 안 돼. 아니 왜 바쁜데 전화질이야? 뭐? 아니 독대를 왜 해? 만찬한다 그랬잖아. 참 이거 만찬 밥 먹으면 되잖아. 참 초건날 독재를 하지? 아유, 독대 하면 좀 해주죠.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는 거야? 예, 예, 갑자기 그 독대를. 체코가 또 맥주의 국가니까 맥주 대통령이 맛있죠, 그거. 대통령이 맥주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맥주 협찬 안 들어오나 여기는? 맥주가 한 95%의 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 호비랑 그 딱 비율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원전 물 먹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왜? 예? 아니 원전 그 수주가 물 먹은 거 아니냐. 아무튼 그래서 파베 안 그 들으세요. 총리가 아주 예. 잘생겼더만. 예. 수염 딱 있어가지고. 예. 나도 기를까? 지금 체코 부분도 사실은 MOU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뭐. 것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계약을 확정 지으러 이제 가신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은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사용료 협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네.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일부 보도로는 이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네. 체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옆에 바로 있는 데서 바로 아직 있는데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본 계약 가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참 얘기를 답답하네, 진짜. 한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또 현지 기업 체코 현지 기업 60% 참여가 확정됐다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방금 막 출연해 주신 대로 네. 굉장히 체코 쪽과는 원전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협약을 맺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 또한 이제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이 뒤따를 것 같고 실제 이제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를 상황이어서 안 볼 수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출발하기 전부터 이게 그 수십 년 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네. 성과라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라서 기대를 하신 국민들도 있을 텐데 막상 가서도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그렇죠. 가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타 관련된 보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체코와의 어떤 관계 격상을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국격 훼손을 하러 간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그저 잘했다고만 얘기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민주당과 그럼 여기 계신 민주당 패널과 아니 저는 아니, 우리 민주당 민주당 패널이 아니에요. 입장이 같으시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체코와 이렇게 입장이 호전되고 또 발전이 진보되는 것에 대해서
더 실수하길 원하시나요? 실패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죠. 성공하면 좋죠. 성공하는 걸 원하시나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야지래 그 야지를 발전되는 걸 저지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저희가 성공하는 걸 방해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체코까지 날아가셨으면은 한 대표님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날아가셨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또 언론에 독대 또 독대 얘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그 대통령의 성과를 훼손하게 만드는 방식 아닙니까? 독대가 훼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저기 체코에 독대를 할 가 수 있는 거 계셨으면은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당과 되는데. 저는 대통령과 목표가 같습니다. 목표와 같으신 분이 같으면 독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체코 갔다 와서 이후의 문제인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저분께서 거죠. 언제부터 대통령을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패널 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영식당의 우리 공동대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도 독대하시죠, 박용신 의원님. 독대를 되게 좋아. 독대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거 생중계 되는 거죠? 다 되고 있어요. 생중계도 좋아합니다. 저. 생중계하고 독대 좋아하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만 좀 하시죠. 자, 그 독대 반응이 얘기- 있었는데요. 네. 자, 이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만남을 가집니다. 지도부하고 독대 요청의 이 배경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 아, 이게 조금 미묘한 것 같거든요. 네. 독대 요청을 왜 했으며 그리고 이게 사실 될 거 아니면 보도가 안 되면 좋은데 이렇게 독대 요청을 해가지고 되면 뭐 모르겠지만 혹시나 안 되게 되면 또 갈등 요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것도 참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는 네.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체코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온 거지. 물론 이제 돌아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요 보도가 흘러나온 거니까 뭐랄까 보통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나가면 네. 그 중간에는 어떠한 정치 이슈도 거론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매너이자 여당은 예의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당이라면. 근데 이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찬 회동 직전에 독대하기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뒤덮였죠. 채널A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요청 기사가 사전에 릴리즈가 됐는가 보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독대의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도 여당 쪽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리얼미터 발표가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이 발표되겠습니다만 여러 여론조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한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노력이 반영되는 그런 발걸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할거 다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독대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될 것이냐. 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추석 연휴에도 만들지 못했고요. 못했죠? 그 이후에도 만들지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박단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한 대표가 차별화가 되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차별화 국면에서 이런 어떤 정치인 메시지는 다 정치 메시지예요. 행동들. 정치인의 행동 그죠?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죠. 아는 게 없다. 그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해달라고 저러는 거고. 예 여기에서는 그러면 의료 개혁 문제를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네. 거론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세로 떨어지고 있는 하향세 추세인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뭔가를 건의하거나 제안했다라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 독대 자체를 거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럼 승낙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느낌 들어요. 결론을 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고 뭐요? 흔쾌히 받아주시면 되는 하기로 거잖아요. 했잖아. 만찬 하기로 했잖아. 만찬. 독대 한번 하시고. 아니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독대를 해야 됩니까? 독대는 저기 이제 펼쳐놓고 저기 김치 딱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해. 또 김치찌개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삼겹살 아. 싹 저거 이제 코카콜라 딱 꺼내가지고 싹 먹 하면 되는 거라고. 자 오늘 회식하자고 어때? 응?
독대 하자니까 해식을 말씀하시고. 독대 꺼내가 장독대. 그래가지고 왜또 쓸데없는 소리 그만큼 독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아니, 만찬이 근데- 먼저인데 지금 뭔 독대야 갑자기 짜증나게 그.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지난주인가 그 한번 웨스팅인지 저거 로스팅인지 지금 화딱진나게 지금. 아니 대통령님 그 지난주에 왜 그 어디 신문사 포럼인가 거기에서 한 3m 거리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대표랑 인사는 왜 안 하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물론 한 대표님이 먼저 와 계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 맞긴 했을 텐데. 눈인사는 다 그. 이번에 귀국 가셨을 때도 이상민 장관하고도 오랫동안 이상하다. 얘기하시더만. 한 1초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하고. 예리해. 알겠습니다. 또 봤나 그걸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 어떻게 분의 봤어? 관계가 뭔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다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대 요청도 하여튼 이걸 왜 안 받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냥 만찬에서는 완전 한 대표님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기 나랑 독대 한번 할래요? 아니, 한잔 하면서. 저는 뭐 독대 내 속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 요즘에. 간파 당하셨죠? 어? 네, 간파 당하신 야 거죠? 토리야 저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걔한테 물어보세요. 가버렸네. 걔한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내일 있을 거니까요. 뭐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도부하고 만찬하는 거 독대까지 될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 한다면 여당이나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고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사건입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이게 와. 아마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법률가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봤어요. 요게 이제 징역 2년 구형이 최대치잖아요. 아이고,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이례적입니다, 진짜로. 좀 들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건데 검찰이 주장한 거짓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두 가지인 겁니다.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 백현동 사건인데 용도 변경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제 이거고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최대치인 거고요. 네. 대선 당시에 표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났으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줬다. 선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저는 검찰의 어떤 판단이나 시각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이 사법의 형평을 두고 봤을 때 후보 시절에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만 있겠느냐? 네, 거짓말이 지금 문제라면요.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뭐 법적인 얘기는 막 다 하기는 그렇지만 거짓말로 처벌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0원 한 푼도 안 받았다. 뭐 그것도 있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구약성서를 다 외우고 있다.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많죠.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네. 실제 1차 시기에 실제 계좌를 손해만 봤어. 예, 손해만 봤다 활용당한 것이고 그 1차 시기 이후엔 또 그 관계를 손절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어쩌면 이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네. 게 나중에 지금 다른 그렇죠.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형평 차원에서 과연 이게 맞냐 이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검찰이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 이게 뭐 직급상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자체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골프도 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쯤 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또 것 잘 같고.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도 알고 있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 한다고 해가 재판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박영식 앵커나 우리 에디터나 이상민 PD나 저는 하루에 한 10번 이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네. 매일 처벌받아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는 많이 근데 거짓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는 사기죄가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선거 관련해서 거짓말했을 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예.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모르고는 내 마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합니다. 굳이 이걸 기소를 했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들거든요. 대해서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의 판단을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두고 재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조국 대표도 어제 이제 입장 낸 걸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이미 낸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과거 고위 이제 공직자에 있던 시절에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 그렇죠. 말고도 이제 다른 하급지 공무원들을 만날 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그런 그냥 말을 그렇게 옹호를 할 수 있는 또 거잖아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도 나오셨나요? SNL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SNL 잘 나왔던데요, 정성호 씨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영광 가셨잖아요. 영광의 월세 그 사기 말씀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곡성 영광 주민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욱 선의의 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머리 잘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별로 안 굉장히 하시네요. 한심스러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하시고 본인 MC 얘기만. 독재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 차르마! 네가 죄송합니다. 차라마는요 갑자기. SNL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SNL 좋아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선거에 너무 네. 이제 올인하셨고 월세까지 잡아가지고 민주당과는 이제 정청래 의원 편드는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한테 또 물 먹으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자, 뭐 일단은 사과를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님 말씀도 들었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얘기. 네. 1심 선고가 11월 달입니다. 11월 15일로. 15일. 일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2년 구형을 해버렸는데. 일단 1심이어가지고요. 네. 뭐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뭐 물론 과거에 그 여야 회담 전후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1심만 나오더라도 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또 민주당은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심은 1심일 뿐이고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결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재판 결과가 이제 어쨌든 확정까지 다 되려면은 2년의 기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감안해봐야 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 결속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 것 같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다. 무죄를 호소했고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면서 정적 제거와 버금가는 이 재판에 대해서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 자체는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직접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대표님? 예, 지금 저의 입장을 얘기하기보다 예. 지금 민생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료 대란인 것도 있고 지금 재보궐 기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도 이 폭우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두 분은 수도권에 계시니까 별거 아닌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민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거도 선거지만 네. 선거 운동에 앞서서 이 지역민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하. 예, 그리고 이 검찰이 지금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온갖 증거를 사건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필기정입니다. 사필기정. 예, 역사가 기억하고 결국은 법원이 정의를 실현해서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평소에 그 대표님 이문세 씨 노래는 자주 좀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 지금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질문은 지나가면. 제가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 굳이 저렇게 또 그 질문을 사람 보니까 나를 네. 알아도 또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따라 약간 노래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데 부르는 것도 죄송해요. 이거 예. 매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검찰이 저 처음 봤어요. 그런 PPT나 노래를 트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노래 스타일이 검찰하고 비슷합니다. 노래를 또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노래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문세 씨한테 사과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번 내용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어쨌든 이 그 대선을 사실상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1심 이후에 실제 확정 판결이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사필 기정입니다. 사필 기정. 예. 근데 최대한 이제 대표님은 뭐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밖에 나와서든 피고든 검찰 측이든 여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국 대표 사건이나 봤었을 기억이 날 겁니다. 여론에서 좀 했을 때 재판부에는 반대로 결론이 나던 그렇죠, 경우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9월 30일인가요? 또 위증 교사 사건 또 결심이 되면 그 사건도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에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사법적으로 아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게 아마 내일로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최상면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이거 제2요구권 아마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겠죠. 네, 뭐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네.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법안이 올라가게 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고 제2요구에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당 쪽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한 반복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법들이 지금 쳇바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통과시키면 예. 제2요구하고 제2요구에서 다시 3분의 2가 폐기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오죽하면 예상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거부권이 확실시 된다라고 확실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이미 추석 연휴를 지나서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지도도 하향세로 빠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방증이라고 보고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여권 인사분들 언급하신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여권 측에서도 이미 답답해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특검법이나 이런 대목들은 여당에게만 더 손해인 것이고 이제 프레임을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정도라면 해법이 없는 거거든요. 해법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예.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서 쥐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해법 마련은 야당도 해야 되지만 여당이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단행하고 또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총선 민심과 추석 민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은 정부 여당 쪽에서 더 오히려 가져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입법권을 방해한다라는 판단을 이젠 더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요. 반복되니까요. 결국 이게 손해보는 것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입법 폭주냐 대통령의 무한 거부권이냐 어떤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이 사안을 바라볼지 대통령께서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잠깐만요. 예. 홍준표 시장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어요. 예. 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기가 오는데 예? 전화기가 올 때는 피해서 가는 게 맞다네 이제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알짱되는 얼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된다. 예. 한마디 해서 하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리를 못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바른 의지도 없는 말씀입니다. 것 같고. 바른 말씀입니다. 아, 홍 시장님 오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 정리를 못하는 게 문재인 얘기를 아, 그 하는 문제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검찰이. 박영식이가 문재인 얘기 꺼내서 하는 거야, 지금. 전직 대통령 수사를 꼴잡하게 그렇게
내 수사했으면 좋겠어 문재인 대통령도. 왜 수사 좀 하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딸 돈 준 거 갖다 수사하면 됩니까? 격에 맞는 걸 갖다 수사해야지. 오, 홍준표 시장님 오늘 바른 말씀 많이 하시네요. 보낼 때 보내더라도 샌드할 때 샌드 하더라도 토시 하더라도 예. 아니 그 걸맞는 혐의를 해야지 그 검찰이 그 말이 됩니까? 참 그 가짠타네 그래 보면. 가짜다 막 그래 봅니다. 센 게 홍준표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내 이런 얘기 내 저번에 조국 장관 내 얘기했다 조국 수홍이 뭐니 저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아니 홍 시장님에 대해서 그 내가 얘기 안 하려면 저쪽에서 그 문재인 얘기 꺼내가지고 아니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그 댓글창에 또 등장하셔가지고 뭐야? 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난 디지털 시계야. 뭔 고장이나 여기 좋아요 안 누르는 것들이 다 좌파들입니다. 지금 차라리요. 좋아요 안 누르고 저 4,000명 보는데 좋아요 1,000몇 개 다 3,000명은 다 졸고 앉아 있는 겁니까? 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얼치기 세탁기 한 번씩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제 예. 대중들이 가만히 공감할 앉아 있을 거면 방송 뭐를 보고 앉아 있나? 좋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공개 방송 신청이나 하지. 공개 방송 언급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전국 상황이 이번 주에 또 여러 보도가 나오겠습니다만 뉴스토마토도 후속 보도가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고 오늘 또 오후 9시에 보도가 된다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또 되게 전국을 흔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는 수준이 이게 점입가경이거든요.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터질 것 같거든요. 예, 요 지금 보도 예.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고편에 나와 있는 제목이 네.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을 어쨌든 이게 뭐 취재를 하는 경로 자체가 서울의 소리나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불법적으로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네.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와 통화했을 가능성이 뭐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이명수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 네. 그 통화한 내용이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와 통화를 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아닐는가. 예컨대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 뭐 그랬을 등등. 가능성이 높을 뭐 것 그래 같아요. 보입니다. 근데 5시간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나올 내용들이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고편 보니까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네. 나는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현수막을 뭐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 한동훈으로 현수막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언급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그럼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라는 질문을 누가 던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대답을 이분이 하고 있지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뉴스토마토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이건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제2의 명태균 네. 내지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녹취록이 등장한 건데 예.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출신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민간인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세겠죠. 갈 수 있을 만한 파워가 더 녹취록인 거잖아요. 세겠죠. 지금 파장이 더 세겠죠. 아마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 대통령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오셨네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묻지도 마세요. 그거. 명태균 씨하고 잘 알지도만. 아니 나는 제가 여론조사 한 사람이랑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고 내가. 그래 내가 겨우 돌려보냈는데. 김영선 전 의원 보냈다. 겨우 저기가 저 우리 집사람이 네. 피해 다녔는데 우리 저기 이마가 또 아플라고. 오 이거 저 이마 피 나셨던데 꼬맸다. 겨우 출근길에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김영선 당신이 개혁신당 오면은 개혁신당 폭망한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겨우 돌려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내가 돌려보냈다고 하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요. 그 토마토에서 나 괴롭히지 말라고. 아유 조용히 몰라 그거. 예, 괴롭힙니다. 토마토는 그거 맛있지 그거. 짭짤이 그거. 평소에 명태도 좋아하시는 명태도 좋아하시는 들었어요? 명태. 아니 내가 자꾸 명태 얘기를 꺼내요. 마치기 전에 우리 안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특검법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그래서 안철수. 혈혈단신 정말 외로웠습니다. 네.
지금 의료 대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통일 안 해도 된다 이런 발언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군요. 그리고 정말 1시가 급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 1시 아닙니까? 1시가 급한 아이고야. 예. 어쨌든 예. 빨리빨리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네요. 네, 안철수 의원님. 가보겠습니다. 뭐 농담 하나 예, 아재 개그 하나라도 아재 개그. 던졌네요. 네. 던지신 거예요? 네, 속사포로 던졌습니다. 가장 바쁠 때가 1시라고. 요즘에 힘이 많이 빠져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좀 계셔 주실래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그래도 저기 안철수 의원님의 곁에 서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외로워 보이시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던데. 그럼 저하고 독대라도 독대는 안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왜 물어? 알겠습니다. 예. 떠본 겁니까? 예, 아니요. 간본 겁니다. 간본 겁니다. 가는 제 부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안철수 의원 얘기까지 봤습니다. 또 안 나오시면 예. 서운해요. 매주 한 번씩 뵈야 됩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이상윤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부인의 공천 개입, 또 당무 개입, 국정 개입, 이른바 국정농단 논란이 불붙으면서 추석 이후에 정권 심판 외치는 성남 민신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상 초유의 비상정국의 일침을 날려주시기 위해서 사이다 의원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네. 나오셔가지고 또 네. 사이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고 있고 네. 오늘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오늘 제일 먼저 좀 다뤄봐야 될 게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친 거죠. 예. 아니, 미친 겁니다. 네. 그 발언으로 네. 2년을 구형한 사례는 아마 없을걸요? 네,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역사상 없을 거고요.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2년을 구형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2년을 구형했다는 건 바보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1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 직을 피선거권 상실하게 예. 됩니다. 예. 직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의 문제도 박탈당하게 그렇죠. 되는데 2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하는 것은 돈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네. 뭐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2년을 때리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 발언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검찰이 해도 너무한 거고요.
정신을 약간 놓은 거고요. 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까? 아하. 2년 정도면 온 국민이 저거 너무하잖아. 왜 저러지? 그리고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아하.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제가 법사위원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제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으로 네. 허위 발언으로 선거 때 기소가 돼 본 사람이에요. 많이 근데 의원님들은 또 그런 거 많이 돼봤잖아요. 많이 돼보고 제가 알잖아요. 더 기소가 잘 됐어요. 아시잖아요. 예. 제가 기소가 돼서 그것도 황당했는데 네. 그래서 1심, 2심, 3심에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다가 네. 내 변호사비 내놔. 예. 그리고 제가 보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찍힌 거죠. 발언 하나를 사실은 저를 고발한 사람도 바로 고발을 취소했어요. 그럼 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기소하고 끝내는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검찰이 대패했죠. 네. 그때 저에게 구형한 돈이 얼마냐면 250만 원이에요. 벌금 250을 구형했죠. 어차피 구형한 100만 원만 거예요. 맞으면 예. 되니까. 250 구형도 저는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그 선거법 위반이었고요. 네. 여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저는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의 실수일 뿐이다 네. 라고 해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구형을 하면 많이 구형하면 150 합니다. 네. 웬만하면 100 합니다. 100만 해도 됩니다. 효과 달성이거든요. 예, 사실은. 100 합니다. 100. 예, 예. 그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고요. 네. 문제가 있으면 예. 뭐 한 70, 80 이렇게 90까지. 나오고요. 예. 또 애매하다 그러면 선고유예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2년을 때렸다? 이거는 검찰이 왜 이러는지 누군지 그 담당자가 네. 정말 정신이 없는 자,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말 최고 수준의 구형을 지금 2년을 했어요. 양형 기준에도 네.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 그 민주당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련해서? 우선 다음 그 선거 공판을 봐야겠죠. 네, 11월 달입니다. 예, 11월에 예. 선고가 나올 텐데요. 선고에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 제가 당해본 일이거든요. 네. 제가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허위 사실로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250만 원 구형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허위 사실은 맞다. 네. 그런데 그게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 빠뜨린 말이 있어서 실수다. 정치인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하는 질문에는 답을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방송 있습니다. 중에 한다면요. 특히 그리고 네. 후보가 방송 중에 질문에 답변할 때는 거의 다 무죄 사례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허위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건 의식에 관한 거라서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라고 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이 그때 드는데.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좀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았냐 이런 얘기를 묻는 예. 거거든요. 예. 내가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네. 거거든요. 여러 가지 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시장 때는 몰랐다. 아니면 네. 인간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아니면 이름을 잘 모른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법사위를 합니다. 네. 법사위에 제가 앞에 놓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네. 수없이 많은 검사가 저에게 와서 예.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법사위를 다시 하거든요. 네. 의원님 제가 그때 앞에서 국정감사 받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요번 교정본부장도 이번에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네. 의원님 저는 법사위에서 교정본부에서 나와서 의원님께 국정감사를 받았고 인사도 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하는 거죠.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기억할 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기소하는 것도 무리고요. 예. 근데 2년 구형도 무리기 때문에 네. 이 검찰들이 얼마나 그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지 그리고 야당 대표를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법원에다가는 내용을 소명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알려나가는 오히려 더 알릴 것이다. 그럼요. 저는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런 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실수 뭐 정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말하지만 저도 매일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 저희 아내한테 네.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근데 네. 법적으로 처벌받으려면 거짓말해서 내가 돈을 편취하거나 네. 아니면 거짓말해서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네, 등등 네. 그럴 때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 따지면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윤석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는 명확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 드러나고 뭐냐면 있잖아요. 그거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지 네.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면서 질문하는 것에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손해만 봤다. 예, 그리고 바로 절연을 했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검사들의 종합 의견서에 23억을 수익받다고 하는 거고 예. 절연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나오게 예.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의 계좌가 실제로 48% 정도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고 1심에서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왔는데 2심에서는 50번이나 합쳐져서 87번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손에 그런 사람이 감옥 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주가 조작에서도 9억 이상 수익을 봤다고 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발장 내러 검찰에 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고발 단계에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기소를 하고 말고는 검찰 권한이거든요. 이런 정도면 사실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내용은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 과정에서 네. 그 질문에 답변이 갑작스럽게 답변할 때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거나 네.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갑자기 답변했거나 그리고 이것을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나 네. 그리고 행태나 양태, 학벌 그리고 가족관계 그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네, 나와 있어요. 학벌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했을 그건 하면 안 때는 돼요. 예. 문제가 있다고 되죠. 예. 공직선거법에 그 나와 내용이 있어요. 되어 있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때 그 사람 잘 아세요? 저 처음에 만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렇게,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네. 한들 그러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기소하면 안 되는 안 내용이고 되는 이건 내용이죠, 사실. 판례로 벌써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11월 달에 또 뭐 위증교사 범죄도 9월 30일 그리고 또 선고가 잡힐 건데 요게 이재명 대표 좀 정치적 또 생명에 좀 타격을 입힐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이재명 보십니까?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아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계속 찝쩍거렸기 때문입니다. 아하.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왜 더 영원히 남는 사람으로 또 대통령으로 존재했을까요? 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고통으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으나 더 단단해진 거죠. 아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더 단단해졌을까요? 지난번에 체포영장 과정에서 법원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거 체포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아하. 근데 체포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나와서 얼마나 국회에서 떠들어대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사에서 하는 내내 이재명을 건드리고 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무릎이 꺾였고 그리고 목숨까지 끊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네. 왜? 그런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그럴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더 단단해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좀 알았습니까? 저희 구청장이 있는데 직원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언제나 구청장이 다니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역에 다니면요. 무엇이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뭡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뭐라 그러냐면요.
예 의원님,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저 기억하세요? 언제 만났는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 근데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기억하는 분들이 있고요.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를 아주 좋아하는 분은 제가 그때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꼬치꼬치 해놓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의원님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해서 2년 구형을 때렸다. 이건 검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증교사요. 위증교사는 국힘당 초선인 박정훈이라고 하는 의원이 네. 이 위증교사 범죄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한 번 더 그 굳히기를 하고 가려고 가방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아니 자기가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자기 유튜브에서 발표를 맞습니다. 했어요. 예.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게 맞나? 그래서 우리가 녹취록을 네가 갖고 있다면 다 공개해라 라고 해서 녹취록을 다 공개했어요. 국민 여러분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박정훈이 만들면서 자기가 게시한 것에 짜집기가 되어 있는 아,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정리해가지고 왔는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가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걸 박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깠을 때 위증교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야 돼 이렇게 했다고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딱 올려놨습니다. 아하. 그것을 녹취하며 이렇게 그림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어허. 그림 파일로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전체를 다 들으니까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조선이라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 그런 거 상임위에서 해야 보호가 돼. 면책 특권이 면책 적용되는 돼. 거죠. 근데 예. 자기 유튜브에서 그런 걸 하면 면책 아이고야. 특권에 해당이 안 돼요. 명예훼손죄 저렇게 명예훼손죄예요.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때 법적 조치 해놓았습니다. 아유, 또 예, 해두셨군요. 네. 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당에서 네.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개입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것 중에 검사들 탄핵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나머지 검사들 한 명은 먼저 했어요. 네. 강백신, 어미준 등등 그 박상용, 강백신, 엄미준 세 사람이 김영철은 남아있습니다. 이미 했고요. 지난번에. 김영철은 청문회를 했고요.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했고요. 네. 예, 소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나머지 3명 그 탄핵 예, 검사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박상용 됩니까? 검사는 탄핵 청문회가 10월 2일입니다. 아, 잡혔군요. 예. 10월 2일 날 예. 우선 잡는데요. 저희가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증인 요청도 하게 될 거고요. 네. 나머지 검사들은 그 뒤에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바로 또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정감사를 시간이 겹치지 않나요? 하는 와중도 될 수 있고요. 와. 직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검사들 탄핵도 뭐 지난번 그 안동환 검사인가요? 그 사람하고 또 이번에 지금 저 이름 잠깐만 수원지검의 손준성. 예, 손준성 검사도 예, 지금 예. 다 탄핵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안동환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9명 중에 6대 3? 네. 6대 3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아하. 예. 그런데 그 6 중에 2명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 징계를 때려야지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게 그 탄핵까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탄핵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라고 했다는 하는 거죠? 내용인 거죠. 예. 근데 저희가 탄핵을 한 이유는 이게 검찰에서 징계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제19 감싸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회에서 탄핵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헌재가 아주 보수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하. 그 안동환은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탄핵하지 마라. 검사가 조작하고 보복성으로 수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하. 6대 3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정섭이라고 하는 검사가 네, 지금 수원 마약한 처남을 처남. 봐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위법한 내용과 위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민정이라든지 네. 처남댁 이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징계를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오지 않은 채로 판결이 난 거예요. 이정섭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걸 검찰이 다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판결에 판단하게 했어야 된다. 예.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강민정이라고 하는 천안댁조차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되지 않은 거죠. 예.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네. 벌써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예. 예. 그게 저거 아닙니까? 청탁 고발사주. 예, 고발사주. 예. 검찰이 고발사주를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고발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했던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여기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터질 게 터진 거다. 사실 그게 좀 소문이 계속 돌았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요. 예, 그렇기도 네. 하고요. 예. 그리고 터질 게 터졌다. 이제 막바지가 되었다. 예.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을 받았습니까?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징역 2년을 때린 검사가 누구죠? 지금 윤석열 당시 특검이었습니다. 예. 네. 검사였고요. 그리고 한동훈 그 검사였습니다. 그런 명백하게 네.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을 때 공천에 개입했을 때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전날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날 개입했던 5월 10일 취임식 전 5월 9일 날 9일 날 개입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천에 개입 그쪽에서 유력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개입한 게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2년은 2년이다. 더 될 것이다. 네. 이럴 때 검사가 구형을 왕창 때려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근데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왜 반응을 안 할까요? 대통령실이 왜 반응을 안 할까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질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네. 아니다라고 말하고 녹취가 더 까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섣불리 얘기했다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수습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수습은 아무도 못합니다. 네. 누가 수습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본인이 수습해야 해야 되니까. 됩니다. 김건희. 근데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선 의원이 김해로 가게 되는 거죠. 되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도와주겠다. 거다. 네. 이거는 양쪽이 관건 선거에 김건희 여사와 그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죠. 두 개 다 문제예요. 두개다 공천도 문제예요. 공천이지만 네. 관건선거 이 공천선거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관건선거 저지위원회 네.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어서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예. 그 관건선거 전국의 민생 토론을 빙자했고 쫙 움직인 거 이 관건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놨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아하. 대통령 부인이 말이에요. 예. 그 취임식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으로 부부를 초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VIP석에 있더라고요. VIP석에 있고 예. 또 직접 통화를 하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온갖 군데 사방간데 제가 보기엔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연루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벌써 터졌죠. 주가 조작에도 터졌고 뭐 곳곳에 터졌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그 대표 시절에 문자가 터졌잖아요. 익십 사건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터지고 이제 이게 터졌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아니 녹취가 왜 나옵니까? 아, 녹취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이게 녹취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왜 나오는 거며?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고 그걸 녹음했던 사람이 지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씨가 발언한 거고 주고받은 거고 그렇죠. 그것을 녹음한 사람이 있는데 녹음을 근데 명태균 씨가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흘린 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예. 이런 게 나오고 예. 오늘 밤에 또 뭐가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옵니다. 예. 오늘 밤. 다른 어떤 루트의 공천 개입 의혹. 오늘 밤은 뭐 그 예. 티저를 보니까 네. 녹취가 아주 세던데요. 센 것 같아요. 예, 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천 개입 내용. 그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네. 이준석 의원은 입장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그거 전에 예. 같이 다 말씀. 아니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부속실이 필요한 필요하다. 겁니다. 요런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위치에서 공인과 똑같은 대통령과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는 일은 대통령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기관을 대통령 부인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곳곳에 나서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나서고. 대통령을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 남편은 내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조정하고 명령하는 듯한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대통령 부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곳곳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준석이 날아갈 때는 또 누가 날렸을까 혹시나 이런 고민도 그런 되게 되는 얘기까지도 거죠. 되군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얘기가 있었겠죠. 예. 대통령의 문제도 대통령이 이준석을 미워했기도 했겠지만 부인은 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아하. 모르죠. 그러니 그걸 들고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에게 갔을 것이고 예. 이준석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하지만 그 뒤에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천하람이 또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2박 3일 쓰다고 2박 그러네요. 3일 머물면서 그 예. 작업을 했다는 얘기도 예. 있고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 얘기도 예.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대통령 부인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김영선으로 과연 도움이 됐을까? 이 판단 속에서 거기에서 또 서운함이 더 남아있는 게 이게 또 관계가 터진 거 아닐까?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네. 혹시 여당에서 이탈표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요게 여론이 더 형성이 된다면 여당에서 오늘 밤에 나오는 티저의 네, 이게 목소리는 크다. 여당 국회의원들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 얘기 안 제가 하셔도 보기엔 되는데. 그런 거, 아니 아마 그런 그럴 거는 것 잘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수 있다는 모르겠는데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겁니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은혜를 입지 않고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서 끊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바로 다음번에 이탈표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탈표가요? 지난번에 4명 정도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은 게 내일 있을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습니다. 한동훈 네, 네, 지도부하고 네, 대통령하고. 근데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를 요청했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요것도 사실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이런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면 독대를 받아야죠. 받았어야 된다. 정상적인 대통령은 독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받고 싶을 거예요. 네. 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김건희 요번에 여사가- 들어올 때도 그 눈빛과 예. 여당 관계자들과 손도 한번 잡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가 문제일 거고요. 제가 보기엔 독대를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아하, 예. 상황이 심각하다. 갈 때까지 갔고 예. 독대를 한들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 마음에 안 들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론에 예? 나와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짜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받아라라고 요청을 해놓고 요구를 해놓고 정작 하니까 발을 빼고 있듯이 네네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거기까지입니다.
했고 오늘 이번에 여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요렇게까지는 못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만찬 해봤자 뭐 해법이나 의정 갈등 이것도 사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해결될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아, 되어야 그런데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능 원서가 진행됐고요. 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에게 네가 양보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더 떨어질 것이고요. 제가 요즘 그 추석 연휴에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말 해맑게 웃는 평범한 아주머니들이 예. 얘기합니다. 예. 못 참겠다고. 못 참겠다. 그 뒷말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는 그 상가집에 갔는데요. 예. 저보다 조금 낮은 연배의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한결같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서영교 의원님 좋아합니다. 예. 왜? 잘 싸우니까. 시원하게 싸우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국힘 한동훈 그 지도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분노를 누군가 얘기해줘서 저를 좋아하는 거고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그 사람들이 15명 있으면 15명이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저는 지역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저보고 지역에서 뭐라고 묻냐면요. 서영교 민주당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아버님 제가 중랑당이죠. 이렇게 중랑구 중랑당이다. 그래야 말씀하시다가 뭔가 아하. 문제 제기하고 싶었는데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정치권에 나와서 세게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중랑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모두 다 해요. 아하. 그만큼 민심이 모두 다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좀 한 더 가지만 듣고 더 얘기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추석 주십시오. 때 예. 제가 한 그 옷가게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윤석열 찍었어요. 네. 못 살겠어요. 본인이 찍었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왜 걱정할까요? 그냥 미워서?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네. 경제 구조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건요. 어떻게 김문수, 김영석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그따위 말을 나오게 하는 이제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 민족을 흔들어 대려고 하는 친일 행각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구독자 이벤트 하나 저희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 기념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저와 함께 정치 이야기 또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지금 나가는 화면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로 신청을 하시거나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50만 기념 굿즈가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영상에 태그된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인사 프라임 라이브 시청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5만 대선이 완전히 흥분 모드시네. 54만이긴 한데 55만을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뉴스토마토의 네. 완전히 특종. 네. 그 특종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네. 일단은 명태균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메시지다. 어허. 공천 관련해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고 네. 고소까지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를.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텔레그램을 못 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본인이 김건희하고 직거래했다. 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직접 한 거 아니다. 예. 명태균 그 사람이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자랑도 하고 허풍도 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봐야죠. 예. 봐야 되겠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공천 얘기를 영부인하고 하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게 문제죠.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사실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허풍의 종점이라는 것도 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마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처지가 조금 더 공핍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나 근데 참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아니 명태균이 뭐라고? 아니 그 지방의 그 브로커 아니에요? 정치 브로커. 더군다나 아무리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 정치 브로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런 부분도 도대체 일단은 품위가 문제가 될 없어.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뭐 SBS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금품이 오갔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간위에 김건희 여사 의혹 얘기를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항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황으로서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송관이가 고발해가지고 네.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년 가을에 한 건데 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2년 전 송건데 그게 고발이 늦게 된 것도 이상하고 네. 고발되고 난 다음에도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인제 수사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올 초에 잠깐 얘기가 됐던 거 예. 보니까 아마 컷오프 하는데 쓰려고 그랬다가 인제 조사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뭐 해명이라고 하는 김영선 의원도 뭐 해명을 했던데 그 빌린 거 아니 왜 이렇게 돈들을 잘 빌려줘요. 빌리고 잘 빌려줘요. 안 믿어지고요. 6천 얼마를 왜 빌려줍니까? 아니 거기다가 명태균 측에서는 예. 명태균 측에서 9천만 원을 모아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야? 본인이 픽업도 하고 픽업도 후보도 하고. 픽업도 하고 본인이 공천되게끔 조치도 도와주시고, 대통령하고 얘기도 영부인하고 하고. 얘기도 하고 예. 돈도 돈도 마련해서 빌려주고. 해주고 회의할 때도 자기가 상석에 제일 위에 앉고 있고. 아니 뭐 하는 친구야 도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도대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뭐 아마 연재 보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후속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 아니 사실 확인을 누구한테도 하겠어요. 아하. 대통령한테 하겠어요. 영부인한테 하겠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예.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다가는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뭔가를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뭔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왕자 보시는 거군요. 혼비백산 또 다른 보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증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 아직 지금 뭐냐면 저는 뉴스토마토의 작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을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 줄 모르게끔 만드는 건 있죠. 네네네. 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없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9월 6일 날 보도 때는 그냥 공천 개입 안 했고 공천 개입했으면 김영선이 어떻게 떨어졌겠냐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맥락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렇게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영부인 이름도 대통령 얘기를 나오는데 나와요. 직접 나와요. 예. 아니 명태균은 뭐야 도대체 대통령하고 그 얘기. 참. 자, 아이, 또 정말. 하나 인물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 해명도 있긴 한데 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일각 얘기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의원님? 벌써 2주일 전에 네. 뭐 맨 첫 보도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 수상하다고 네. 제가 얘기했더니 저도 말씀하셨어요. 공격을 많이 남았는데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 이준석의 평소 결로도 나올 수 없는 얘기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수상한 게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칠불사에서 있던 미팅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자기는 칠불사에서 당장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가서 네. 3.1절 날 회의는 왜 했으며 네. 그럼 그 자리에 왜 천하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렇죠. 앉아가지고 2, 3일 동안 무슨 뭐 자료를 만들었다. 기자회견문 작성한다고. 그 주지수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는 너무나 성연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선의의 조언이었다. 그다음에 완결성이 없다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무슨 자료가 있길래 기자회견까지 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1번이 아니더라도 네. 3번이나 5번까지도 생각했던 거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왜냐하면 요번에 오히려 개혁신당이 저는 그냥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시궁창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그냥 개혁신당까지 완전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준석 의원도 좀 앞으로 문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하니까 국감할 때 보자라고 네. 했는데 아마 국감이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입장이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네. 이건 수상한 거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도 완전히 잠적했잖아요. 지금. 원래 저희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아마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 그 여러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새 개혁신당에 네. 뭐 그 사무에 관련됐던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거를 축소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핵심은 김건희다라는 네. 거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의원도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본인이 것이다. 분명히. 예. 네. 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일이죠. 24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재표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0월 10일이 이번 총선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6개월 딱 지나는 그렇습니다.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8표, 이탈표. 혹시 여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항상 10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그 얘기 변동성이 계속 하셨어요? 있을 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감이 10월 26일 날 끝나니까 네. 26일 이후에나 재결에 관련될 텐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 뭐 뉴스토마토도 가만히 안 있을 오늘 테고 저녁에도 보도가 오늘 저녁에 좀 SBS에서 있다고. 뭐 SBS가 아니 뉴스타파 그 뉴스타파도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하고 최경영 기자 예. 뭐 저거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후속 기사가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감에서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국감에서 나오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좀 녹취 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증언 자료 자체가 증언자. 나와요.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재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내일 그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이 회동 이후에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뭔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찬이 내일 있습니다. 24일 네. 내일 있는데 독대를 요구한 게 보도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창피하고 정말.
아니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이건 예, 또. 예. 아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를 요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냥 필요하면 해야 그냥 되는 그냥 건 하는 거죠. 했었어야 된다, 아무것도 이 안 말이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용산에서는 지금 피하는 거죠. 아하. 용산은 지금 이제 자기는 의정 갈등에 관련돼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지. 뭐 사실 이슈는 지금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진다는 거. 독대 이 얘기 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그게 보-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피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아니 저는 독대를 하면은 뭐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 명확하게 카드를 내놔야 돼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이거 안 하면 네. 뭐 하여튼간에 이제는 뭐 예컨대 탈당 출당 뭐 그 정도까지라도 그쪽 가든가 예. 아니면 자기가 그만둔다라든가 예.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거만 우리는 결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힌트만 하더라도 그거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힘도 굉장히 난감한 게 지금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특검법을 받자니 특검법을 받으면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탄핵이 계속해요. 특검법 가면 탄핵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국민의힘은 얘기를 있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 안 하면 예. 뭐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는 뭐 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아. 어느 쪽이 더 저기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앞으로 한 향후 2, 3주 정도의 언론과 나오는 증거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내놔야 그다음에는 된다?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길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고 철저하게 깨지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싸워서 그렇게 깨지는 해요. 모습. 네. 그거를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더군다나 이거는 명분도 있는 게 네. 김건희 이 블랙홀에 더 빠져들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점점 빠지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보면 지난 추석 전입니다. 갤럽 지지율이 20%. 갤럽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아주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거의 잘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10%도 떨어진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5 심각하죠.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10%대로 떨어지긴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오는 뉴스도 굉장히 큰 네. 영향을 줄 테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한번 18%가 되잖아요. 18%. 그러니까 이제 예. 17%가 됐을 때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표한테 예. 출당 요구를 했을 때거든요. 예, 당시 예,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는 이제 17%이 정도 내려가면은 뭐 이제 이제 양당 간에 뭐가 결정을 내야죠. 제가 크다는 거죠. 10%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보수 네.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탄핵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김건희를 내놔라. 네. 김건희를 내놓지 않고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대통령의 근데 지금요 대통령이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뭐 밉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이런 꼴볼견 여러 가지 일에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지지율 하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면은 저는 지지율 하락은 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말씀처럼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 가서 했던 부분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새벽 1시에 뭐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그 개 모습도 산책하는 있고. 거. 또 대통령은 또 전투식량 더 보급하는 게 제가 군인 출신을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전투식량은 아주 독특할 때 먹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맨날 먹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어요. 정상 밥 먹다가
그 어두울 때 어쩔 수 없을 때 전투신화를 먹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레이션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미군 전투신화. 미국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네. 팔고 그랬는데 네. 정말 맛없고 맛없어요. 그렇지만 맛없지만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예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아무리 먹는 거에 진심인 잘 모르시고 저런 얘기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네. 전투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먹는 전투할 거거든요. 때 예컨대 예를 들어 참호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네네. 원래 같으면 다 식량을 줍니다. 배식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설마. 그러시는 건가 설마 예, 예. 얼마 전에 무슨 계엄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예.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아니 왜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신경을 씁니까, 아니 그런 직구해서 그걸 먹는다는 대통령 그거를 정말 그걸 왜 그런 게 써먹습니까? 만약 있으면 우리 군인들한테 저거 있으면 예. 밑에 저 국방부 장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이나 많잖아요. 한번 검토해 봐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그 개 데리고 가서 찍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인상이 제가요.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체코 언론에서 네. 나온 그것도 게 보셨죠? 네네 거기서 보니까 대통령 옆에는 사기꾼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자인데 제가 하여튼 이 정권이 사자를 너무 좋아한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상한 인사, 이상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비선 라인이 있는데 그 비선 라인에는 항상 여사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사자를 너무 좋아해. 정말. 그래서 검사도 너무 좋아하고요. 감사도 너무 좋아하고. 검사, 감사, 사자. 다 그러니까 모든 돌림이네요. 거를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통상적인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보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건 비선 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선 라인에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네. 뭐 명태균 말을 듣는 건지 천공 말을 듣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항상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니 본인이 마포대교에 나가지고 했으면 금방 여론 알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그다음 옛날에 조금 절제하는 게 맞는데 또 나가신단 말이죠. 들고. 그건 뭐냐면 아무도 이거를 주위에서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을 예. 듣는 사람만 있지 이거를 제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예.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게 아마 김건희 블랙홀의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마비가 된 아니면 부분. 대통령도 판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른바 무속 라인의 이상한 판단하고 네. 그다음에 구구 유튜브에 너무 빠져 계시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체코 순방 얘기하셨는데 체코 언론에서 나중에 지우긴 지웠는데 사기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수주도 뭐 확정 지은다지만 짓지 못하고 온 것 같거든요. 아니야, 뭐 이거는요. 저는 이거는 국익에도 너무 훼손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이거 원전 수주하는 건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일단 우선 협상국이 됐으면 된 거잖아요. 네. 뭐하러 거길 쫓아가? 가세요. 그럼 끝날 일을 그리고 해가 도장을 찍고 오든지. 아니 그리고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체코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러니까요. 지적재산권 해결해라. 그쪽에 기술료를 얼마큼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체코에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원전 동맹이니 운운한 얘기를 하면은 저쪽은 우리가 우스운 거죠. 저는 요번에 김건희 여사 뭐 사기꾼 관련 그런 기사를 낸 것도 체코에 왜냐하면 일종의 그거는 언플입니다. 4대 일간지에서 냈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 그냥 내부에서도 자 보자. 한국이 이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60%가 체코 산업 쪽에서 참가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뭘 더 내놓으라고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원전 동맹 운운하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체코 대통령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적인 거 아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해버렸어요. 마지막 계약에 도장을 최종 계약이 될 때까지는 성사된 게 아니다. 야 정말 우리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체코가 우리보다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 원전 수주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치? 아는 거죠. 지지율 형편없는 친구고 뭐 계속해서 탄핵 얘기돼 있고 와이프는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럴 때 뺏겨 먹자. 체코 아니 뭐 나라 대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죠. 약점이 있고 이러면 다 그걸 이용해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너무 당연한 근데 거예요.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 얼마 없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검찰이 요번에 마지막에 최종 변론 할 때 한 건 무슨 뭐 노래까지 틀어갖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일단은요 첫 번째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게 공직선거법도 가령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위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음해도 아니고 자기의 실적을 부풀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선거법으로 걸어서 앞으로 선거에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졸렬하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검찰은 이른바 사냥개로서 할 일은 자기네들 할 일은 했다고 칠 거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텐데 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령 난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100만 원 이하로 나와가지고 100 이하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시장실에 봤던 사람을 그때는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맨날 거짓말 하루에 정말 20개는 할 거야. 저는 1000개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 거의 다 거짓말. 저보다 한숨 위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한다 해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거가 백현동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받은 거로 자기는 느꼈다. 느꼈다. 내 느낌.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요. 결국은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무리한 이런 기소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거. 아니 정말 대한민국 쪽팔린 거죠. 창피하다, 졸렬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좀 비판을 하면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 하던데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뭘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 근데 이번에 새로운 미래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새미래민주당.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으로 바꾸니까 이제 새민주당 해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런 게 좀 거슬리고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소멸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기에 행태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민주당의 행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대선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막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석 최고께서는 너무 조금 톤다운 하셔도 된다.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진애 전 의원과 따끔한 일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